예, 민주당 노종면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교통이 요 근처가 좀 많이 막혀요. 네,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한 것도 있습니다. 예. 사정이 좀 있어갖고. 요즘 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예. 오늘 방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앞에 브리핑을 했는데 권성동 네. 원내대표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란 단어를 44번 그리고 이재명이란 단어를 18번 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단어 숫자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죠? 잠깐만요.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 예. 네. 좀 기대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연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뭐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뒤쪽만 보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아쉽다.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이 뭐 경제든 정치 체제든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키워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하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모수개혁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열려있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개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권형 개헌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분산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헌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정치권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나 뭐 이런 정치 학자들 이런 쪽에서도 이번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뭐 개헌특위 지금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면 바로 개헌특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개헌하는데 너무 수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기는 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자는 논의잖아요. 예. 그게 수십 년 된 체제를 바꾸는 문제여서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상되는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 개헌을 말씀하신 게 어떻게든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되면 이제 대선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하자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아직 논의 구조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럼 지금 만들면 되나요? 지금 현재 일정은 예상 가능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기에 정권이 새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개헌 얘기가 지금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개헌은 중요한 문제이나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인가. 이런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 어떤 답을 먼저 찾고 그다음 가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다 공감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그동안 못 해온 거잖아요. 여야 공의. 그래서 그걸 정말로 해야 한다면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특유의 형태든 무엇이든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헌 논의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빠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치 일정 예상되는 일정을 봤을 때 그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그거 알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대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좀 어렵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논의를 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 이거를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뭐 그건 어렵다.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열려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지도부에서 또 결정할 문제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당원과 국민이 정할 문제죠. 당원과 국민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제 의견도 그냥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일 뿐인 거고요. 네, 민주당 170명 중에 한 명의 의견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좀 이게 화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뭐 논란도 있었고 약간의 논쟁 지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기 대선 출정 선언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노정면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향후 이제 예상 범위 안에서 어떤 일정을 언급하면서 대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당내 의원들에게 대선 함구령, 사실상의 함구령이 내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얘기하면은 뭐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던데 모두가 지금 함구령이군요 지금. 예. 이게 물론 이제 이유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예. 저희는 지금 일정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께도 보기 좋은 모습이고 그래서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기 대선 출정 선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서 이재명 대표 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뭐 평가하시는 분의 몫이잖아요. 예, 예. 그게 맞다 틀리다의 영역도 아니고 그런데 대선 출정식을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썼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정식 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어제 좀 두루 담았다 이 정도로 지금 뭐 지금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혼란 수습을 할 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수습할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회복과 성장 요게 뭐 많이 좀 나온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두 가지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클릭, 소위 말하는 이제 우클릭, 뭐 이제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이게 가치가 저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후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좌클릭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눈에 띄니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락가락이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네. 혹자는 정책적 유연성이다로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오락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책적 유연성은 이제 호의적인 평가고 오락가락은 어떤 중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전자로 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중심을 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를 개별 정치 단위나 정치인들은 내놓잖아요, 국민께. 그걸 이른바 기본사회로 민주당은 정강에 담는 정도의 그런 행동으로 국민께 이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만약에 뭐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회귀하겠다. 재벌 키워야 된다. 이러면 오락가락이라는 평가를 받아 싸죠. 예. 그런데 어제 연설에도 기본사회 그리고 또 주 4일을 지향하는 점 이런 그런 기존의 민주당이 표방해 왔던 그 중심을 잡겠다라는 선언을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 한시적으로 또는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겼으니 이 부분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 민주당이 표방하는 기본사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사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을 전제로 기본사회로 가는 것이다라는 어떤 절차적인 단계와 방향을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상호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중병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부터 치료해야죠. 그 외상부터 치료해야 되는 상황.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러하다. 그래서 회복이 중요하고 그 회복은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 그리고 기본사회에 대한 지향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충돌된다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본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좀 더 회복에 대한 성장이 안 되면은 기본 사회로 갈 수 없으니 이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보면 다 잡겠다라는 건데 누군가는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토끼 두 마리가 풀려 있는 상황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목적이 생기는 건데 지금 해야 될 일과 이 다음 스텝에서 해야 될 일이 단계별로 달라요. 그 예. 목표가 그걸 순차적으로 달성하겠다라는 그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충돌이 알겠습니다.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것도 뭐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 네. 요 얘기도 했는데 또 노동 유연화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혹자는 충돌하는 거 아니냐. 뭐 좌클릭 우클릭을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다른 개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는 또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이게 한 바구니에 담겼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노동 유연화라는 그 표현에 담긴 함의는 뭐라고 할까요? 반노동 정서에 기대 있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이게 연원을 거슬러 가보면 예. 고용 노동화를 통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막 이런 문제가 사회 논란화 문제가 됐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유연, 우리가 아는 그런 유연성, 어떤 제도에나 탄력성이나 유연성이나 예외나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52시간 노동 근로시간 제도는 딱딱한 것인가? 고정불변인가? 아니죠. 일정한 유연함이 있죠. 예. 뭐 그 재량 근무제라든가 탄력 근무제라든가 그리고 이 그 탄력 근무를 그 기간 단위로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인 일정 기간에 집중적인 노동이 가능한 제도는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52시간 도입할 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유연함이 그 예외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 일부 업종이나 일부 직종에서 그 유연함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민주당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이 됐든 AI 업종, 관계 업종이 됐든 그 연구 개발 직종에서 그런 유연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업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럼 그거 한다고 해서 4.5일째 못 한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주 5일째 안에서 나름대로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유연성이 부족하면 늘리는 것이고요. 과하면 줄이는 거죠. 그 논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그럼 우리 다음 스텝은 주 4.5일째야. 이거하고 충돌이 되나요? 아닌 거죠. 예. 지금 현실의 문제, 그다음에 목표로 삼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아요. 단계별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내의 어떤 통합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하기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그 기사가 네. 또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것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고 약간 일종의 좀 우회적인 사과 뭐 이런 것도 좀 나온 것 같고, 또 당내 통합도 거기서 막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 고문이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다 저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어떤 뭐 외곽에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을 당에서는 어떻게 좀 이거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함구령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대선에 관련된 거, 예. 또 하나는 당 외부에서 또는 당 내부에서 이런 어떤 갈등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대응하지 말아달라. 예. 대응을 하면 이게 새로운 단계의 갈등으로 이제 비화될 수 있잖아요. 확전이 될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경수 지사가 한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원론에 뭐 그 문제 의식 갖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윤석열 이재명 뭐 이렇게 등치와 같이 더 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또 궤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헌재 7차 변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번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 때문이다. 계속 탄핵하고 계엄 뭐 이제 예산안 깎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아예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연설을 했다. 시정 연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수로 전부 고개를 돌리고 악수를 청하니까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시정 연설에서 박수도 안 치고 제대로 호응도 안 해줬다. 이런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다 확인을 못했는데 예. 대략만 그 주요 내용들을 지금 좀 스크린을 하고 왔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좌석을 비웠다고 얘기했던가요? 예, 그러니까 두 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처음에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작년에는 아예 안 해버렸죠. 그러니까 시정연설 참여를 안 했고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왔는데 두 번은 한 번은 이제 자리를 비웠고 한 번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조금 이제 반응이 안 좋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아예 안 오고 예. 그래서 계엄을 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우신가요? 예. 계엄이라는 거 하고요. 예. 그것도 뭐 경비 계엄도 아니고 비상 계엄.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비상 상황을 전제하고 전쟁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취하는 조치잖아요. 그거 하고 본인에 대해서 뭐 시체말로 우쭈쭈 안 해줬다? 그 국민의힘에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됩니까? 막 본회의장 안에서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 야유도 나오고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는 반말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그만하자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 정치는 그런 연장선상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동물국회로 그렇게 욕먹던 시절에 비해 보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를 받아요. 갈 길이 멀죠. 함께 가면 됩니다. 예. 만약에 뭐 자리를 비웠다거나 어떤 대통령 시정 연설하는데 뭐 피켓팅을 했다거나 또는 악수를 거부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서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뭐가 두려워서 그럼 앞에서 우쭈쭈 해주면은 그 좋은 정치고.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신다. 그걸 국민의 오늘 권성동 그 원내대표 연설할 때 예. 민주당 의원들의 그 반응, 그 의석에서의 반응이 예전과 뭐 180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이제 소리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지른 분이 일부 있었지만 예. 다른 당 소속 분이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대로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겠다 대표가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가 안 되는 발언이 나와도 참아달라. 예. 조금만 참아달라. 의석에 앉아서도 그런 주문들을 했어요.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계기를 거쳐가면서 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분인가 봐요. 윤석열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박수를 안 쳐서 계엄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불통의 과정을 얘기한 거긴 한데 저는 진짜 그거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야유 보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계엄을 했어야 되나? 뭐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좀 들으면서 의아해서 제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의아하셔서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요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게이트 지금 특검법 발의한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밝혔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발의했어요. 예. 네. 발의를 했으면 이게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법사위가 열려서 이제 소위로 회부하면 다음 주 초쯤에 또 전체회의가 제가 예정은 모르겠는데 만약 예정돼 있다면 통과시키는 이제 그 상임위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이제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잡아야죠.
명태균 게이트를 이렇게 따로 김건희 게이트랑 이렇게 따로 떼서 민주당에서 한 게 이제 사실상 이제 3월 중순 이후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데 각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힘의 뭐 내분 분열, 자중질환을 좀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뭐 오세훈 이런 분들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름이 나오고, 예를 들면 한동훈, 뭐 김문수, 유승민 이런 분들은 이제 좀 관련이 없는 걸로 좀 보이니 이게 좀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제2 요구할 때, 재투표할 때는 조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냐, 요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집단을 굳이 집단화한다면 예. 우리가 늘 중간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극우화돼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지지하는 후보군이 민주당과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어떤 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지금 후보군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예. 그분들이 후보가 되는 게 중산층에 소구하기가 좋겠습니까? 특히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중도 보수 이런 분들, 예. 저는 후자의 후보군들이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도 좋겠죠. 예. 그러겠죠. 예. 지금에서 또 뭐 한 두어 달 정도 더 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유불리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후보군들은 빼는 쪽으로 명태균 특검을 활용해 보자. 그건 너무 일차적인 정치 공학이고요. 예.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뭐 예를 뭐 누구를 배제시키는데 성공했다. 근데 더 큰 그 영향력 있는 후보가 나타나서 민주당이 힘들어진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내란 사태 이전입니다. 이렇게 대선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억지스럽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억지로 연결한 건 아니고요.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그거는 너무 기초적인 너무 저 1차적인 접근법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 이거 발의하느냐, 지금 며칠 전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검토를 한 걸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 그 일반 특검 이제 법률 형태로 내야 되는 일반 특검은 야당의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예. 이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통과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거부를 당하고 제의까지 하고 아깝게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특검 추진 방안을 지금 방식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명태균 특검을 일반 특검으로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예. 동시에 지금 그 마약 사건 그 부분을 상설 특검 기존의 상설 특검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걸 그러니까 따로 마약 사건이나 관세청 마약 이제 밀수 의혹 뭐 그러니까 연류 의혹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 수사 무마 예. 그다음에 또 특정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징계 무마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별도로 띄어서 상설 특검 안을 이제 오늘 제출한 거고요. 이거는 예. 이제 특검 계획서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있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중요 그 김건희 의혹들 이것만 따로 떼서 상설 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명품백과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이 이렇게 묶이는 건가요? 그거 두 개가 같이 묶일지, 뭐 양평 고속도로가 묶일지, 아니면 뭐 하나만 특별히 띄어내서 좀 더 명확히 할지, 그것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변수의 영역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최상병 이 의혹에 관해서도 예. 죽음의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 특검으로 세분화해서 이른바 이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는 예. 그런 과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